안녕하세요. 저는 깊은 생각 송파본원 고등수학 원장 원영우입니다. 그 마음 먹고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산수? 초등학교 때 이제 산수를 할 때부터 좀 좋아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약간 집요하게 좀 그걸 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계속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은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되게 약간 변태 같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누가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 해설이 없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각자가 풀어서 자기 풀이를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나머지 친구들은 뭘 하냐면 그 풀이를 이제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그 풀이의 오류라든가 논리적 비약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약간 서로 경쟁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고난이도 문제를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라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논리적 비약이나 잘못된 방법 같은 걸 집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방법을 쉬는 시간에만 좀 사용을 해도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이 머리가 성장할 수가 있죠. 다른 과목, 영어는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어는 좀 안 되고, 아마 물리나 화학 선생님을 했을 것 같아요.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을 했으면.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사탐 과목 같은 걸 하고 싶긴 해요. 가끔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의 어떤 강의나 이런 거를 얼핏 볼 때가 있는데, 보면 이제 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 과목은 약간 사탐 쪽.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인데, 국어랑 수학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그걸 나한테, 수학 선생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굳이? 근데 이거 뭐가 더 중요하다기보다 둘 다 중요하죠. 어차피 고등학생들이 국어랑 수학을 공부하는 게 뭐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 아니고 대학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점수 잘 받아서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과목을 좋아하면 뭐 전공으로 삼을 수도 있고 하죠. 근데 둘 다 중요해요. 다만 현재 본인의 상태가 어떤 걸 좀 더 해야 되는지 이제 비중을 정해야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러면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고 싶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개 다 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짬짜면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짬짜면은 그 둘을 대변하지 못해서 짜장면의 맛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짬뽕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을 그냥 반반으로 공부하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둘 다 시켜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도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국어 성적이 좀 좋으면 그 수학 좀 부족하면 수학이 좀 비중을 더 두는 거고, 그 반대면 반대로 하는 거고. 둘 다 중요하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수학 해야지, 국어는 쉬는 시간에 그냥 책 읽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어 시험 좀 많이 어렵고 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아마 그래서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수학만 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과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있어야 되고, 비중을 좀 맞춰서 자기의 그 공부 학습 상태를 좀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죠. 수능 전까지의 마음가짐, 이게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다 얘기하기 좀 길 것 같고, 그냥 어쨌건 사실은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압박감이 좀 있죠. 19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날 하루에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1학년 때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학년이 돼도 700일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3학년이 이제 사실 된 거거든요,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이 이미 수능이 끝났으니까 3학년이 된 건데 그렇게 인식을 못 하죠. 재빠른 친구들은 이미 올해 수능이 끝났을 때 자기가 고3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바로 자기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라고 공부를 하는데, 겨울방학,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 모든 걸 불태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2월 말에 어떻게 되냐면 하얗게 재가 돼. 그러니까 다 불태우고 힘이 빠져서 남은 몇 개월 동안의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고 그 시즌별로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어느 단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할 건지를 계획을 좀 짤 필요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이건 수업 시간에 내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 이 코너에서 한번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 고3의 1년에 대해서 미리 좀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엔 어떻고, 3월엔 어떻고, 뭐 5월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고3 학생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미리 좀 다 로드맵을 짜주면 학생들이 좀 그걸 참고해서 자기 1년을 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걸로. 가장 다 기억에 남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워낙 독특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잘 따르던 제자. 그래서 학생이고 제자긴 한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그 학생이 무슨 교육 관계라든가 진로, 그리고 공부에 대한 고민, 뭐 집안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다 들었을 때 생각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는 누가 있냐면 수능 1번 틀린 인간. 그러니까 수능 1번을 틀려서 그 학생이 이제 다음 주에 또 학원에 이제 놀러 온다고, 이미 대학생인데 놀러 온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나요. 수능 이과 학생이었는데 수능 1번을 틀린 거죠. 시험 보는 순간에 검산을 하다가 알아챘어, 자기가. 아, 1번 틀렸다. 왜냐면 1번은 보통 눈으로 1초도 안 걸리게 풀고 넘어가니까. 근데 검산할 때 그걸 알아채서 죽을 뻔했다. 이건 저 인간한테 가서 말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답도 틀렸고 고친 그 답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에 실수를 반복해서 1번을 틀린 거지.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부터 시작을 하길래, 보통 이게 다 맞거나 뭐 어려운 거 하나 틀리면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죄송해요라고 시작을 하길래 봤더니 1번을 그렇게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욕을 못해요. 우리 반 애들은 알 텐데 내가 이제 욕을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에 대고 바로 그랬어. 너 어디야?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좀 황당한. 약간 10년 전에 그 친구가 이제 2년 전 친구였는데, 그로부터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때 한 명 있었고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내가 가르친 애 중에 수능 1번을 틀린.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뭐 의대를 갔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친구가 좀 기억이 나죠? 이 수능 시즌이 될 때마다 기억이 좀 나요. 이게 사실은 그 학원 선생님들이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운동을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은 운동을 거의 못하고, 운동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영화 보는 거,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또 못 봐요. 그래서 웹툰, 누가 골라주면 정말 재밌다고 추천을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걸 몰아서 정주행하는 거 정도 하고, 먹는 거. 그 야식이죠, 야식. 선생님들 이제 수업이 늦게 끝나고 뭐 수업쯤 하다 보면 이게 배고프니까 끝나고 맛집 찾아가서 먹는 거. 그리고 뭐 가끔씩 쉬는 날이 있으면 뭐 제주도 가서 정말 먹고 싶은 걸 먹고 온다든가. 그래서 먹으러 좀 다니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게 이제 취미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 뭐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사람은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유튜브 스트리머를 할 거다, 아니면 연예인을 할 거다,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할 거다, 이런 그 각자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대학교에 가고 싶어를 잘 말하지 못하고 어느 학과에 가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뭐 하고 싶어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이런 거지. 초등학교 가서 졸업하니까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 가지고 대학에 가서 이렇게 그냥 흘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라 그래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그런 생각을 해봐라. 여기 이제 자료도 많으니까 인터넷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뭐 선후배 얘기도 들어보고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좀 해보고 하는 게 좋다인 건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요, 애들이.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지 않아서 공부가 열심히 안 돼요 라고 하면 거의 막 저는 되게 뭐라고 하죠. 그 멍멍멍멍 이거랑 비슷한 말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한 사람은 그걸 하면 돼.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단 공부를 해놓는 거지. 공부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공부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지가 않고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진로에 대해서 만약에 대학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